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뉴스레터 배우러 와 제20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6남매를 하버드 등 명문대 보낸 비결입니다. 전혜성 여사의 가족 얘기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전혜정 여사가 가운데 계시고 좌우에 든든한 아들, 딸 6남매가 있습니다.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6남매 모두를 하버드, 예일 졸업시킨 비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딸 고경신, 하버드 졸 MIT 이학 박사, 중앙대 교수. 둘째, 아들 고경주, 예일대 의대 졸, 하버드 부학장 거쳐 2009년 오바마 행정부 보건부 차관보. 셋째, 아들 고동주, 하버드 졸, 하버드와 MIT 공동 의학 박사 그리고 철학 박사. 넷째 아들 고홍주, 하버드 졸, 하버드 법학 박사, 2009년 미 국무부 법률 고문. 다섯째 딸 고경은 하버드 법학 박사, 예일대 석자 교수. 여섯째 아들 고정주, 하버드 대졸, 미술가. 이렇게 6남매 모두를 명문대에 진학시키고 훌륭하게 키워낸 어머니 전혜성 씨가 가정교육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엘리트보다 사람이 되어라. 2096년 초판이고 2009년 개정판입니다. 전혜성 여사가 남다르게 자식들을 기르는 비결은 무엇일까? 무슨 영재교육법이라도 있는 걸까? 예. 왼쪽에 오바마 대통령이 보이고 그 옆에 두 형제 고경주, 고홍주가 있네요. 예. 우선 부모가 당당하게 그리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남편과 자신이 가난한 유학생이었고 학업을 마치고 남편이 외국인으로 생활하였는데 항상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환경 탓을 하지 않으며 열심히 살았다. 전혜성 씨는 스스로 공부하는 사람이었다. 많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박사학위를 2개나 땄다. 그리고 전혜성 씨 부부는 아이들을 민주적으로 길렀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 했고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열어 집안의 대소사를 아이들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했다. 그리고는 한번 정한 원칙은 확실히 지켰다. 가족회의에선 아이들의 말을 경청했다. 이게 이제 원칙이었죠. 아이들이 발언할 때 부모가 끼어들라 치면 아이들은 지금은 말씀하실 차례가 아닙니다. 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었다. 그 집안에서는 단연 공부하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공부하자고 할 뿐이었다. 왼쪽에 그 말씀드린 책이 있네요. 엘리트보다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 전혜성 여사의 사진도 있습니다. 참 우리 부모들이 정말 부러워할 사람입니다. 그 가족이시네요. 첫째, 둘째, 뭐 여섯째까지 모두 이 사진은 없습니다만 손자들까지 또 박사가 엄청 많다. 어머니가 박사학위를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젊었을 때 고강님 우측에 보이죠. 이분은 이제 법학을 공부하셨고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정치학 박사까지 하셨다 그럽니다. 전혜성 여사도 계속 애들 키우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회문화학 박사를 하셨고요. 예. 예, 이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켰을까요? 전혜성 씨가 책에서 정리한 교육 철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째는 부모의 인생부터 제대로 세워라. 부모가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남편은 외교관, 자기는 전 여사는 비교 문화학자인데 스스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떳떳한 삶, 그리고 역할에 각자 충실했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았다.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는 한국인이다. 우리는 동양인이다.
우리는 고강림이다, 전혜성이다, 이렇게 확실히 자기 뿌리를 인식하고 숨기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았다. 이런 말씀이시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인생관을 주어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는 수단이잖아요.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사는 게 좋으냐? 어? 너는 무엇을 할래? 예? 너는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래?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아이가 생각하게 하고, 그 아이가 고민 끝에 어떤 행동을 해서 교훈을 얻게 하고,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인생관을 심어주어라. 왜 사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다문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셋째, 재주가 덕을 앞서서는 안 된다. 전혜성 여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건 참 정말 전곡을 찌른다. 다른 분들 인생이 중요하다, 인생관을 심어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제가 접했습니다. 덕이란 건 인품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덕성을 말하는데 재주가 도덕성을 앞서서는 안 된다. 약자를 배려하고 사회를 위해서 쓰임새가 되고 하는 게 덕인데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재주만을 기른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죠. 예. 덕이 정말로 큰 사람, 도덕성이 큰 사람은 의술도 엄청 받아가지고 의학 박사를 몇 개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면 그럴수록 좋겠죠. 그러나 사람이 못됐다 그러면 의술은 그건 흉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겠습니까? 차라리 덕이 모자라면 의학 공부를 안 하는 게 좋죠. 재주가 없는 게 좋은 거죠. 법률을 공부한다. 공부를 잘해서 법학 전문대학을 나왔다. 근데 덕이 없다. 그럼 그 법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차라리 법학 지식이 없는 게 나은 거지요. 재주가 덕을 앞서서는 안 된다. 넷째, 세계적인 안목을 길러야 되겠다. 예. 세계에는 우리만 사는 게 아니다. 다른 민족도 있고 다른 문화도 있다. 남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같이 협력을 해라. 세계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인생부터 제대로 세워라. 둘째,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치기보다는 인생관을 심어주어라. 셋째, 재주가 덕을 앞서서는 안 된다. 넷째, 세계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종합하면 부모가 리더가 돼야 된다. 오센틱 리더십을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리더십이다. 진정성이 있다는 건 진짜라는 거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이고 그걸 아이들한테 얘기하고 가르쳐라. 이게 진정성 리더십입니다. 오센틱 리더십. 원래 전혜성 여사가 쓴 책의 영어 제목은 오센틱 리더십이었어요. 네, 오센틱 리더십. 자, 이렇게 정리하고 두 번째 곡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왕에 가정교육 얘기가 나왔으니까 유대인 교육법, 하브루타 교육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브루타는 유대인 말로 우정, 동료를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 토론, 논쟁하는 유대인 특유의 교육법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엄마는 태아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이가 좀 자라면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부모와 자녀가 질문하고 대답한다. 그리고 자녀가 잠들기 전에 어머니가 동화를 들려주면서 대화를 나눈다. 아이가 암기와 이해를 잘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묻고 답하면서 중얼거리는 것도 유대인 사회에서는 많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하면서 수업하고 학생들끼리 짝을 지어 서로
가르치면서 토론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학 도서관은 정숙할 수가 없다. 시끄럽고 분주하다. 이런 하부루타는 뇌를 활성화시키고 사람의 창의력을 북돋운다. 그래서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30%, 미국 아이비리그 학생의 23%, 세계 유수대학 교수의 30%, 매년 미국 기부의 45%, 그리고 미국 억만장자의 40%를 차지하는 게 아닐까.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벨상의 30%, 아이비리그 학생이 23%, 유수대학 교수진의 30%, 기부자도 많아요. 부자도 많고. 전 이런 살아있는 교육, 생각하게 하는 교육, 뇌를 활성화시키는 창의적인 교육법이 정말 진정한 교육법이 아닌가 싶네요. 네, 제가 골라본 좌우지간 명언들입니다. 전혜성 여사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엘리트가 되는 것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철학은 확고합니다. 덕이 재주를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덕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어느 신문사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프란시스 베이컨의 얘기도 가져왔습니다. 질문으로 파고드는 사람은 이미 그 문제의 해답을 반쯤 얻은 것과 같다. 아이들하고 질문을 나눠야 됩니다. 영화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연속극을 보든지 게임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어보는 거죠. 무슨 얘기가 있니?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악당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는 그런 경험이 없니? 이렇게 질문을 자꾸 해주는데 그 질문을 하는 버릇이 익혀지면 나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질문을 하겠죠. 근데 질문한다는 자체가 해답을 반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오시는 거 아시죠? 네. 3월 25일 3월 열린 시민 강좌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 강의가 있고요. 또 수원시 평생학습관에만 있는 누구나 학교, 시민 누구나 강사가 돼서 강의를 할 수 있고요. 어떤 주제를 다뤄도 좋다. 그런 누구나 학교가 있습니다. 누구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의 행복 인문학도 있고 건강한 숲에서 오르가닉 라이프를 만드는 워크숍도 있고 양봉에 대한 얘기, 꿀벌에 대한 얘기 이런 거 있고 수없이 많은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3월부터 6월까지 1학기인데요. 1학기 프로그램들이 다채롭게 갖춰져 있고요. 또 아이들을 위한 영어 교육, 또 성인들을 위한 영어 교육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